필드나 스크린 게임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퍼팅이 딱 하고 홀컵에 들어가는 소리입니다. 특히 한국 골프 문화에서는 OK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퍼팅이 정확하게 홀컵에 들어간다면 실제 스코어는 놀라울 정도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3피트 퍼팅이나 300야드 드라이버 샷이나 똑같은 1타다. 이 말은 1934년 브리티시 오픈 우승자 헨리 코튼이 남긴 말인데요. 매번 연습장에서 드라이버만 연습하시는 분들에게 퍼팅이 골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 한 문장으로 잘 표현한 명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퍼팅 성공률을 확실히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실제로 퍼팅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받은 퍼팅 연습 도구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퍼팅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그린 리딩입니다. 많은 골퍼들이 퍼팅이 어렵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공의 출발 방향을 잘못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퍼팅이 어디로 휘어지는지 잘 모른 채 막연하게 감에만 의존해 스트로크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퍼팅은 무조건 감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로 하는 계산된 기술입니다. 퍼팅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보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성공률이 갈리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이 정보를 놓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린 리딩을 단순히 눈으로만 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경사, 눈에 익은 라인에만 의존하다 보니 실제 경사의 흐름을 놓치고 결국 공은 홀컵을 지나쳐 버리거나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휘게 됩니다. 그린 리딩의 핵심은 눈과 발, 두 가지 감각을 함께 쓰는 것입니다. 먼저 시각적으로는 퍼팅 라인을 조금 멀리서 낮은 자세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들이 퍼팅을 하기 위해 공 바로 뒤에 라인을 보지만 실제로는 공에서 2에서 3m 뒤쪽에서 그리고 낮은 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훨씬 정확하게 경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경사 변화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달 모형 홀컵을 중심으로 걸어가 보기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걷는 동안 발의 높낮이 변화를 통해 경사의 방향과 세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걸으면서 왼발이 오른발보다 높게 느껴지신다면 그쪽이 오르막이란 뜻이고 반대로 발이 갑자기 낮아지기 시작하면 그곳은 내려막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정보들은 눈으로는 절대 느끼지 못하는 아주 섬세한 감각입니다. 실제로 저도 예전에는 그냥 공 뒤에 서서 방향만 대충 보고 퍼팅을 했습니다. 하지만 필드에서 반달 걷기를 처음 적용해 본 이후로는 명확히 변화가 생겼습니다. 퍼트의 성공률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특히 중요한 거리에서의 실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장 많이 실수를 했던 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라인을 너무 과하게 읽고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 라인은 너무 얕게 읽는 거였는데 이건 전형적인 오버리딩과 언더리딩입니다. 경사를 읽지 못한 결과죠. 그런데 반달 걷기를 하다 보면 정확하게 여기가 오르막이고 여기는 평지고 여기는 내리막이구나 하는 정보가 체감되기 때문에 방향 설정이 뚜렷해지고 거리 조절도 수월해졌습니다. 여기서 흔히 나오는 반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린 주변을 그렇게 걸어 다니면 너무 번거롭지 않나요? 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른 사람한테 민폐 아닌가요? 라는 의견인데요. 실제 필드에서는 물론 빠른 진행이 요구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연습 단계에서 이 감각을 충분히 익혀두면 필드에서는 굳이 오래 걷지 않아도 짧은 순간에 감이 잡힌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자주 플레이하는 코스라면 반복된 경험으로 지형이 머릿속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결국 이 연습은 일상화가 되면 시간도 단축하고 라인도 빨리 잡힙니다. 눈과 발을 동시에 써서 눈으로는 그린의 윤곽을 확인하고 발로는 지면의 미세한 변화에 집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반복해서 익힌다면 여러분의 퍼팅 성공률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감이 아닌 정보에 기반한 퍼팅. 이것이 바로 그린 리딩의 진짜 힘입니다. 자, 이제 방향을 읽는 법을 알았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거리 조절입니다. 사실 퍼팅에서 방향 못지않게 스코어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거리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핵심은 퍼팅 거리 조절은 감으로 때우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퍼팅을 할 때 이 정도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스트로크를 하지만 이건 완전히 감에만 의존한 플레이입니다. 감각이 좋을 땐 괜찮을 수 있지만 하루 컨디션이 안 좋거나 초반에 두세 번 거리감이 엇나가기 시작하면 멘탈이 무너지고 전체 퍼팅 흐름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리감을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가속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거리 조절은 오직 백스윙 크기로만 조절해야 합니다. 퍼팅을 하다 보면 어느 때는 너무 세게 맞고 어떨 때는 홀컵까지 가기 전에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게 바로 가속이 불규칙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백스윙은 짧은데 갑자기 강하게 때리거나 반대로 백스윙은 긴데 임팩트 순간에 멈칫하면서 속도를 줄이면 거리감이 완전히 들쑥날쑥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용한 방법은 원투 리듬입니다. 그냥 하나, 둘 하면서 같은 속도로 퍼터를 움직이되 거리만큼 백스윙을 달리하는 거예요. 짧은 퍼트는 짧게 백스윙, 긴 퍼트는 길게 백스윙. 단 둘에서의 속도는 항상 동일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리듬이 몸에 익기 시작하면 거리감이 놀랍도록 일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거리에서 어떤 날은 1m 잡고 어떤 날은 2m를 지나쳤는데 이 리듬을 적용하고 나서는 30cm 오차 안에 대부분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홀에서 너무 세게 쳐서 홀을 지나가는 실수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연습 그린에서 먼저 퍼터 리듬을 1, 2로 맞춘 다음 발걸음으로 거리를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5걸음이면 약 5m, 10걸음이면 10m, 15걸음이면 15m 이런 식으로요. 그런 다음 각각 거리에서 어느 정도 백스윙을 해야 하는지를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연습장에서 3가지 거리만 딱 정해서 시작하세요. 5m, 10m, 15m. 각각의 거리에는 본인이 원투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백스윙 크기를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10분만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몸에 거리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퍼팅 라인에 섰을 때 공과 홀 사이의 거리를 그냥 걸어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건 5m 거리네. 이 정도 감각을 잡히면 이미 반은 성공한 겁니다. 중요한 건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말고 몸이 기억하도록 반복하는 것. 이게 가장 강력한 거리 조절 훈련입니다. 결국 퍼팅의 거리 조절은 감이 아니라 리듬이고 리듬은 결국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퍼터헤드가 일관된 속도로 움직이고 거리만큼 백스윙을 다르게 하면 퍼팅은 더 이상 불안 요소가 아닌 확실한 스코어 메이킹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는 퍼팅이 훨씬 편해졌고 무엇보다 긴 퍼트에서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퍼팅은 거리감이 문제야 라는 말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저도 예전엔 매번 연습장에 가서 드라이버와 아이언만 연습했습니다. 퍼팅은 뭐 그냥 감으로 되는 거지 굳이 따로 연습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저와 비슷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연히 감이 정말 좋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퍼팅이 쏙쏙 들어가면서 인생 라운드 라벨을 찍었죠. 그날 이후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 퍼팅 하나만 잘 돼도 스코어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때부터 퍼팅 연습의 중요성을 느끼고 바로 쿠팡으로 퍼팅 매트를 하나 샀습니다. 드라이버나 아이언처럼 스윙이 크지도 않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연습할 수 있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유튜브로 배운 것도 써먹고 집에 와서 연습하니까 퍼팅감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퍼팅 매트에 매번 연습하는 게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툭툭 몇 번 치다 보면 집중도 흐트러지고 뭔가 하는 맛도 안 나고요. 결국은 가끔 삘 받을 때만 치고 또다시 퍼팅 연습은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죠. 꾸준히 하면서도 재미있게 그리고 확실히 실력도 느는 퍼팅 연습 도구는 없을까. 그렇게 하다가 찾게 된 게 바로 제로펫 디지털 퍼팅 연습기였습니다. 이 연습기는 단순히 공을 굴리는 걸 넘어 거리감, 스트로크, 임팩트, 방향 감각, 퍼터 리듬까지 전반적으로 퍼팅 능력을 세밀하게 측정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실내에서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집에서도 마치 스크린 골프처럼 재미있게 퍼팅 연습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연습할 때마다 그림 빠르기 조절 기능이 있어서 실제 필드 감각과 비슷한 상황에서 연습이 가능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연습 좀 해야지 하면서 매트에 섰던 반면 지금은 내 스트로크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방향이나 거리감이 어떤지 숫자와 시각된 결과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매일매일 연습하는 동기부여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골프라는 게 꾸준히만 하면 누구든 실력이 향상될 수 있지만 이걸 재미있게 꾸준히 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퍼팅 연습을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걸 저는 이 제로펫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퍼팅 연습이 늘 작심삼일이거나 지루해서 손이 안 가셨다면 이 연습기 하나로 정확한 피드백과
재미와 몰입도 세 가지를 다 챙겨보는 걸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디지털 퍼팅 연습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에 댓글을 보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겪은 퍼팅에 대한 변화와 그 속에서 찾은 퍼팅 연습의 중요성, 그리고 퍼팅 연습 도구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드라이버도 중요하고 아이언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1타를 책임지는 건 결국 퍼터잖아요. 그 작은 차이가 라운드 전체를 바꿔놓는 걸 저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퍼팅이 늘 아쉬웠고 이번에도 홀컵 앞에서 멈췄다 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꼭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린을 읽고 거리감을 만들고 꾸준히 연습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잡아도 퍼팅은 정말 달라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퍼팅 노하우나 추천하고 싶은 연습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굿샷 하시고 다음 라운드에서는 꼭 퍼팅으로 딱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